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CPI 역주행.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월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 Consumer Price Index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 CPI에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CPI가 좀 떨어져야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도 하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물가가 좀 더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나타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전월 대비로 보면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0.4%가 올랐죠. 이것은 1월 달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입니다. 네. 예상치는 하고는 부합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헤드라인 물가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는 3.2% 올라서 1월 달보다도 더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예상치인 3.1%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CPI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지난해 연말 2.8%까지 떨어졌던 것인데 이게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다시 3.2%로 올랐었습니다. 자,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4% 똑같았지만은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 근원 CPI의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에 비해서는 3.8% 올랐습니다. 1월 달에 3.9%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는 1월 달보다 조금 또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종합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2%로 수렴을 해야 연준이 FOMC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실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죠. 환율. 미국 달러 가치도 또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처럼 경제 기조가 이렇게 원했던 것만큼 빨리 바뀌고 있지 않는 이 대목 때문에 연준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일상적인 광열비라든지 또는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이 대목은 실제 생계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재선을 앞두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갈 길은 상당히 먼데 이 현실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난해에 비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던 시점 폭발적으로 올라서 9.1%까지 CPI가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물가가 폭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끈적끈적한 물가, 스티키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3월 달에 지금 다음 주에 FOMC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월달 인하도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6월달 금리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랠리. 어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희가 좀 우려스럽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밤사이 엔비디아가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를수록 거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뭐 주가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것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 영업일 연속으로 떨어졌었는데요. 뭐 그 당시에도 어떤 방향성을 완전히 새로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는 주가가 다시 7.16% 올랐습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금요일 날 5.5% 떨어졌고 또 월요일 날 2% 떨어졌고 단순 집계하면 7.55% 떨어졌는데 네. 밤사이에 7.16%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 영업일, 이 거래일 하락분에 거의 회복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엔비디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CPI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온 속에서도 기술주가 상승했다. 뭐 이 대목에 시장 관측자들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기술주, 특히 AI의 돌풍이 지금 시장의 물가보다는 훨씬 더 큰 변수다. 그래서 AI 돌풍의 주가 상승 어떤 압력이 CPI 공포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런 각도에서 AI가 야기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몰고 온 기술주 돌풍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밤사이에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일부 저작권 시비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엔비디아가 새로 만든 생성형 GTP 생성형 AI는 실제로 저작권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일각의 주장, 엔비디아 강력히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소송은 찻잔 속의 돌풍이 아니었냐. 그에 따라서 떨어진 주가만큼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AI는 결국은 앞으로 산업 판도를 바꿀 중대한 변수가 그 어떤 동력 요인이 되는 산업의 판을 바꾸는 요인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M7 밸류에이션. 지난해부터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종목 가운데에서 알파벳이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흔히 우리는 투자를 하면 워런 버핏, 투자의 신이라는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런 버핏은 한마디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했을 때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가치가 높은 주식을 사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론에 조금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회사가 잘 될 회사,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회사를 투자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워런 버핏과 직접 만나보거나 워런 버핏을 글을 읽어보면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로는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종속 변수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이 회사 가치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가치주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요즘 서학개미들 고민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주 또 AI가 잘 될 것은 누구도 다 아는 하나의 상수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M7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M7 종목이 모두 우량한 가치 종목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결국은 가치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제 지금 경영 상태 등을 포함한 자산 가치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 Price Earning Ratio, 현재의 주가를 회사의 수익으로 나눈 건데요. 네. 이 PER을 보고 투자하라 했는데 이 PER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PER 지수는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다는데 주가는 현재의 주가고 이익은 현재의 이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지난 4분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단 말이죠. 현재의 주가를 과거의 지표로 나누다 보니까 성장 기업에는 이 PER 지수가 잘 맞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린피에서 보듯이 선행 PE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예상해서 머켓워치가 다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 지수에 따르니까 테슬라가 단연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이라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현재 돈 벌고 있는 것보다는 주가가 너무 높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이것으로 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켓워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종목은 알파벳이다. 이 알파벳은 S&P 500보다 더 낮다. 그다음에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자, 엔비디아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어도 이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론적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알파벳 같은 종목은 어떤 선행 PER로 볼 때는 현재 S&P 평균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수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코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체도요. 제가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 약 한 30개 이상 종목을 했는데 의사하고 깊숙이 얘기를 해봐도 네. 한 측면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이게 지수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의 가치 평가로서는 PBR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수들 특히 미래의 가치를 잘 평가해서 현재의 주가에 비견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M7 투자의 요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 뭐 단순히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지금 박사님 짚어주신 선행 PER 이게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황제의 충고. 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섣부른 금리 인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을 세계의 경제 대통령 또는 돈의 경제 대통령 이렇게 부른다면 다이먼 JP 모간의 CEO는 월가의 황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돼 있는 데 비해서 황제는 임기 제한이 없는 영원 무궁한 권력이죠. 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다이먼 JP 모간 CEO가 몇 가지 중대한 충고들을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내가 의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장은 FOMC 의장입니다. FOMC 의장이라면
6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6월 달까지 CPI를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다가 물가가 좀 안정된 기미를 보일 때 그때 가서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 얘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다이먼은 왜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그 이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좀 천천히 하자 이런데 참고로 다이먼의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 공화당이에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공화당인지 아닌지 그것은 본인이 최근에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화당의 헤일리 후보를 지지해 왔던 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충고는 자신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비트코인은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이먼 CEO 뭐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월가의 황제니까 발언 내용을 조금 그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궈차오 국뽕. 시선을 중국으로 좀 돌려볼까요? 궈차오,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이제 국조인데 이 애국 소비 열풍을 뜻하는 단어죠. 최근에 중국 최대 음료 기업이 이 국뽕 논란에 이제 친일 기업으로 좀 몰리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중국의 최대 재벌이라는 분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쭝샨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농푸샨취안이라는 생수 회사의 사장님인데요. 이분이 친일 분자, 반동 분자가 아니냐 해서 생수를 먹지 말자. 농푸샨취안 생수 판매 금지 운동. 심지어 생수를 사다가 화장실에 버리는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 잇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던 중국의 대표적인 생수입니다. 근데 불매 운동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는 최근에 와하하 그룹의 이 원래 생수 만들던 분이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쭝샨샨이 그 와하하 그룹을 물리치고 그 회사를 사실상 비틀고 1위로 올라선 회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와하 그룹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사랑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업인을 어떤 몰아낸 것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쭝샨샨의 아들이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것이 불을 붙였는데요. 요즘 미중 이 경제 갈등 속에서 중국에서는 중국 애국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광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비뚤어진 애국주의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 영향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키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CPI 역주행, 엔비디아 랠리, M7 밸류에이션, 황제 충고, 그리고 궈차오 국뽕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